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치매를 앓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요. 이제는 제가 필요 없다며 이혼을 하자네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5년 전 어머니는 가벼운 치매 증상으로 보건소에 갔습니다. 치매라고 하더군요. 치매에는 약이 없어 치료가 없답니다. 시집 온 날부터 저를 이뻐라 해주셨던 어머님이었습니다. 딸 같다며 본인 자식들보다 항상 먼저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힘든 건 없는지 물어봐 주셨고 그 흔한 시집살이 한번 시키지 않으셨네요. 그런 어머니가 치매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건소에 갔다 온 뒤부터는 마음이 너무 심란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더군요. 제 슬픈 마음을 하늘은 모르나 봅니다. 점점 어머니의 증세가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건망증 정도였습니다. 본인의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깜빡하시더군요. 말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증세가 심해지면서 어머니의 인지능력은 매우 떨어졌습니다. 제가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똑같고 희망은 없으며 점점 심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제 정신마저 더 우울해지더군요. 정말이지 어머님의 병간호만으로도 너무 심란하고 지치는 날들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어머니를 보는 것도 너무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먹는 것도 잘 먹지를 못하시니 점점 말라거더군요. 예전 그 이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사람이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남편과 힘을 모아도 지치는 와중에 남편이 제 속을 썩이더군요. 바람이 난 겁니다. 저보다 어리고 이쁜 여자랍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미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지경이고 어머니를 병간호를 하는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을 피는 거냐 따졌습니다. 가정주부로만 20년을 넘게 헌신했습니다. 자식들, 남편 뒷바라지로 제 고운 손은 거칠어졌고 관절도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나를 하루아침에 배신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내면서 악을 지르기도 해보고 같이 지낸 날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아니지 않냐고 달래기도 하고 무릎을 꿇어 빌기까지 했는데 남편은 변하지 않더군요. 이제는 내가 여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이제 집을 나갈 거라 합니다. 본인 짐을 주섬주섬 캐리어에 챙겨서 담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럴 거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나랑 어머니 둘이서 어떻게 하냐고 말했지만은 남편은 짐을 챙겨서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더군요. 무기력한 기분이었습니다. 허탈하고 우울하고 슬펐어요. 세상에 어머님과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내 엄마도 아닌데 병간호를 내팽겨치고 어린 여자와 바람이 난 남편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나라에서 하는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년의 여성 혼자서는 케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져서 어떻게든 제가 모시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남편이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고 소득도 있었기에 나라에서 하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며 청소 일을 했고 주말에도 나가 일을 했습니다. 자식들 학비와 어머니의 요양원 돈을 벌려면 저라도 정신 차려야 했어요. 저는 지칠 시간도 우울해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눈물 흘릴 시간도 없었어요. 정말 딴 생각 들 여유도 없이 일만 했어요. 그러던 중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마음 편한 날 없이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만 제가 며느리로서 장례까지는 잘 마쳐야 한다는 사명으로 정신줄을 붙잡았네요. 장례를 남편 없이 마치고 거실에 멍하니 있었습니다. 밤에 불 꺼놓고 베란다를 보고 있었어요. 내 감정을 추슬러야 하는데 쉽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연락이 왔네요. 사람이 아니라 악마로 보였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람과 평생을 보내게 되었나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우리 부부가 살았던 집은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돌아가시자 저를 내쫓으려고 연락한 겁니다. 장례식 때문에 연락을 그렇게 했을 때는 연락이 안 되더니 집을 뺏고자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저 사람한테 뺏기기 싫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마저 저 사람이 가져간다면 저는 세상을 살기 싫어질 것 같았습니다. 살아갈 이유도 없고요. 남편은 그때 못한 이혼을 제발 해달라면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집은 본인이 가지겠다고 말하네요. 더 이상 저 사람 얼굴 보기도 싫고 저한테는 싸울 힘도 체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는 알겠다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 도장을 찍고 모든 걸 포기할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변호사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치매 초기일 때 혹 남편에게 모든 재산이 갈까봐 미리 유언장과 재산 분할에 대해 남긴 거였어요. 바람을 피는 남편을 보고 저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하던 어머님이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남편에게 한 푼도 안 줘도 되냐고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오히려 위자료까지 최대로 청구할 거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해 주더군요. 정말이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딸처럼 나를 생각해 주던 어머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짐승 같은 남편에게서 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같이 손잡고 차를 마시면서 어머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그립더라고요. 남편은 집을 포기 못한다면서 저를 협박하고 계속 집에 찾아와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 한 번만 더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계속 발악을 하던 남편이었지만 법과 경찰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군요. 결국은 저에게 거액의 위자료도 주게 되었고 어머님의 집도 제가 무사히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지금은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나를 지켜준 어머님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걷다가 어머님이 좋아하던 민들레를 보면 어머님과 같이 산책하던 그날이 생각나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